네, 한 달에 한 번씩 중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을 파헤쳐보는 시간 월간 차이나 시작합니다. 오늘은 화제죠. 네, 중국의 리오프닝 이 정도까지 강할 줄 몰랐고요. 이렇게 빠를 줄 몰랐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종목과 이슈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홍록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리오프닝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네. 생각보다 세고 빠릅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은 좀 좋아 보이는데 작년이 너무 안 좋아서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표상으로도 발표가 됐죠. 작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3%. 저 같은 저희가 세대 얼마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중국의 GDP 3% 성장은 되게 낯선 숫자잖아요. 어떻게 올해는 좀 회복이 될까요? 사실은 이제 그 3%라는 숫자가 네. 매우 낮은 숫자는 맞습니다만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향 안정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저는 올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는 있지만 네. 점차 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흐름에 대해서는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위드 코로나 속도가 10월부터 될 거다라고 이야기는 드린 거랑 별개로 네. 그 속도 자체는 저도 매우 빠르다라고 그쵸. 생각은 하고 예. 있습니다. 저도 1, 2월 정도 예상을 했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빠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은 3년 동안 제로 코로나 기조가 유지가 되었다 보니까 사실은 총 수요 자체가 매우 위축이 되어 있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문제점이 계속 야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모두 순차적으로 해결이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기 선순환 구조가 회복이 되면서,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이제 재고가 조정이 되면서 이제 공급 측 활력까지, 그러니까 생산 활력이 더욱더 늘어나는 긍정적인 흐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특히 결국 관건은 수요, 여기서도 소비가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관련이라든지 네. 자동차 등 조금 무거운, 그러니까 가격대가 조금 있는 경기 소비재 품목들이 거의 그러니까 회복 속도가 늦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네. 소비가 아무리 못해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 예. 그러니까 10% 수준에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60% 넘게는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와 별개로 이제 투자 부분들이 있는데 코로나 구간, 그러니까 팬데믹 구간에서는 네. 투자가 많이 이제 경제를 견인하고는 하고 있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양책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는 것과 별개로 정책 여력이 제한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쪽 투자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오히려 좀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또 중학개미라고 하죠. 네. 중국 증시에 이제는 좀 투자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어떤 섹터를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결국에 전방위적으로 좋아질 거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특히 아까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단순 소비만 좋아지는 이슈는 아니고요. 특히 그 작년의 흐름이 수요가 이제 내수는 원래 안 좋았었는데 수출 쪽인 외수도 안 좋아지고 투자 같은 경우도 그 국영 기업과 인프라 투자만 견조했을 뿐이지 부동산이랑 민간 기업 투자들이 안 좋아지면서 재고 부담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 활력까지 둔화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클리컬 기업들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었는데 그렇죠. 예. 결국에 수요가 이제 반대로 수요가 늘어나고 재고 조정되고 이제 공급 쪽 활력이 늘어나면서 그 전방위적으로 좋아질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 선순환 흐름이 결국에 기업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그 모든 산업들이 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조정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네네. 근데 그래도 저는 그 상반기로 놓고 보면은 소비 회복에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필수 소비재는 당연히 좋거니와 예. 경기 소비재들 중에서도 섬유 의류라든지 유통 이런 쪽들, 그리고 유통과 관련돼서 플랫폼들 이런 쪽들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기 소비재들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은 하고 있고요. 자동차들이나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 가전제품들 수요 같은 경우에는 그 연간 기준으로는 분명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더라도 하반기에는
그 매크로 지표, 소매 판매 지표에서도 회복세가 보여지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상반기로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회복세가 조금은 더딜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필수 소비재들이나 가벼운 경기 소비재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 쪽에 확실히 좀 모멘텀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도 가벼운 소비재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춘절이잖아요. 네. 중국이. 예. 이러면 또 소비 활성화 엄청 좀 터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소비재하고 연결이 되는 조금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신선했는데 플랫폼 쪽에 대해서도 네.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2023년도에 이제 중국 증시 변곡점을 뭐 4가지로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네 코로나, 가지. 네. 플랫폼 쪽, 네. 그리고 부동산 규제 이 3가지 규제가 2022년도에 계속 화두였었고, 그렇죠. 여기 이제 그러면은 반대로 올해 얼마만큼 완화될지 이 3가지 규제들이 그러네요. 이게 세 개가 다 풀리고 있네요. 네네. 네. 그리고 추가로 부양책은 얼마만큼 좋아질지, 그러니까 부양책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 규모가 얼마인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위드 코로나 뭐 사실은 99%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쵸. 예. 플랫폼 규제 완화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랑 플랫폼 규제 완화 두 가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건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 이커머스 중심의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규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점진적으로는 회복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 회복 가능성을 그래도 60%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하반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부동산 경기 쪽도 회복이 될 거다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부양책인데, 예. 항상 제가 많이 드리고 있는 이야기가 시진핑 주석이 지도부로 이제 취임한 이후부터는 네. 장기적인 흐름에서 부양책을 쓸 만한 여력들도 요인들도 많이 사라지고 계속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뭐 규제 성향, 보수적인 정책들로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2023년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초장기보다는 이제 2023년 연간으로 이야기를 드리더라도 네. 결국에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이 중요하게 될 텐데, 그 정책 여력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제한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당연히 연초다 보니까 정책 시즌 때문에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올라오곤 있지만, 그런 인프라 투자 쪽보다는 그래도 저는 플랫폼을 제일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의외로 부양책이 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강하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세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네. 이거 꼭 체크 포인트로 여러분들께서는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와 반대로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좀 언급을 해주시는 걸 보니까 또 요즘 알리바바가 네. 강하거든요. 주가도 강하고, 또 라이언 코엔이 작년에 대규모 매수를 했다는 그런 이슈도 있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플랫폼들 계속 좋게 생각하다 보니까 네. 결론은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네. 뭐 사실 알리바바뿐만이 아니라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2달 정도 가파른 지수 회복세를 보여줬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본토 기준으로는 기간을 어떻게 보냐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략 한 10% 정도 오르고, 뭐 홍콩도 한 50% 넘게 오르다 보니까 네. 여기 쪽도, 그러니까 워낙 지수 회복이 가팔랐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상승 여력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 밸류에이션을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더욱더 빠르게 상향이 조정되면서 그 밸류에이션 밴드로 봤을 때는 여전히 2달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똑같이 저평가 그래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낮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이걸 업종별로 보더라도 알리바바를 포함한 플랫폼 기업들을 보면은 과거 평균보다도 이제 평균 수준보다도 밸류에이션이 아직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뭐 가파른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이제 플랫폼 규제 완화랑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이동이 제한돼서가 아니라 네. 이게 뭐 소비 심리와 실질적인 소득 여력에도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소득 여력들이 좋아지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이제 플랫폼 쪽에도 전반적인 정책 지원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고려하면은 플랫폼을 가장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뭐 차선으로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좀 가벼운 경기 소비재들이나 필수 소비재 역시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확실히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좋아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의외로 부양책보다는 플랫폼과 코로나 규제에서 해제되는 알리바바를 포함한 플랫폼 관련 섹터 그리고 또 경기 소비재 같은 가벼운 섹터를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홍록기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